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역겹다고 쏘아붙였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동안 혁신 파트너로 불리던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동맹에서 전쟁으로 변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한번 보죠.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유익한 컨텐츠 많이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개별적인 상담 필요할 경우는 저희 JCN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연락 바랍니다. 6월 3일이었었죠. 머스크는 이 X의 이 거대한, 그리고 거대하고 돼지 저금통 같은 법안은 역겨운 오물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표 감세 지출 패키지인 BBB 액트를 정면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요, 10년간 최대 3.8조 달러의 적자를 낳는다고 하며 공화당 내의 어떤 재정 매파들을 자극했고요. 상원의 통과 일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트럼프 진영은 7월 4일 상원 통과 목표는 변함없다라고 맞섰지만 당내의 분열이 표면화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구도가 굳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되게 된 계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에 대해 매우 실망이다라고 하면서 스페이스X 또는 이 스타링크 계약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으름장을 놓은 거죠.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다 머스크가 오너인 회사잖아요. 머스크는 곧바로 이에 대해 트럼프가 앱스틴 미공개 파일에 등장한다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앱스틴 파일이라는 것은 제프리 앱스틴이죠. 곧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바빠져 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2000년대 초에요, 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2019년도에 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죠. 그런 억만장자 금융가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앱스틴 리스트 파일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회 정치 고위층 인맥들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이건 계속해서 음모론의 온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물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폭로였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응에 따라 하루 만에 테슬라 주가가 14% 넘게 급락하면서 머스크 개인의 자산도 굉장히 큰 규모가 증발했죠. 여파가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이죠,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일론의 계약을 자르면 수십억 달러를 아낀다라고 적으면서 파장이 더 커졌었는데요. 그에 대해 머스크는 처음에는 뭐 해보라라는 식으로 맞받았었고요. 몇 시간 뒤에 나사가요, 이 크루 드래곤 계약 일정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전이 최고조를 달았는데, 이 6월 8일이었나요? 양측의 참모가 비공개 통화를 갖고 이제 온라인 공방이 일시 멈추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시장이 안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관계자는요, 이게 멈추었을 뿐이지 진짜 봉합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했죠. 그 뒤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어떤 화해의 제스처에 대해서 머스크를 만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런 계획은 당분간 없다, 내지는 그런 계획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이 새 승부수라고 띄웠었던 것이 소셜미디어 X에 중도 80%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설문을 올렸고요. 그에 대해 80%가 또 찬성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에 대해 뭐 이건 운명과도 같은 그런 움직임이고 아메리카 파리라고 하는 그런 당명까지도 언급을 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제3당 창당이라는 것이 뭐 주별 등록 기부 한도 뭐 높은 장벽이 있죠. 하지만 당시에 호기롭게 얘기했었던 것은 트럼프의 임기는 3년 반이지만 앞으로 본인은 40년 넘게 계속해서 이쪽 일을 할 것이다. 뭐 이쪽 일이 뭐건 간에 계속해서 경제활동하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뒤로도 여파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긴 했죠. 특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 LA에서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반대하는 그 시위대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게 어떤 국가적인 위기 내지는 국가적으로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보니 이 내용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 BBB 액트요 에서의 상원 심의가 앞서 이제 나올 텐데, 머스크의 압박 속에서 어떤 수정안을 낳게 될지가 또 주목받는다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실제로 얘기했듯이 이 머스크 회사들이죠, 스타링크라던가 스페이스X와의 이 정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우주 통신 산업과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이 클 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머스크가 얘기한 이 아메리카 파리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때 보수 표심이 갈라질 수 있을지, 그래서 26년 중간 선거 지형이 또 뒤흔들릴 수도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거물이죠. 충돌이 미중 무역 협상이라던가 글로벌 증시에 투영돼서 정책 시장의 어떤 동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감세안을 둘러싼 갈등은 개인 감정 싸움을 넘어서요 정당 체제 재편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어떤 트위터상의 이 소셜미디어상의 드라마로 끝날지, 아니면 워싱턴 권력 판도를 바꿀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몇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JCN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다시 한번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